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기 시간인데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매일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저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대책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기도민은 올해 2월 말 기준 1,326만 5,377명인데요. 이들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조 3,642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급 대상은 지난 24일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되고요.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네.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서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그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뭐 서울시 같은 거는 하위 계층, 뭐 차상 중위소득, 예, 중위소득 그렇게 하는데 전원 지급을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본소득 개념이 이제 가장 근접한 그렇죠. 방안. 원래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묻지도 않고 그렇죠. 따지지도 않고 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1년 사시사철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이건 재난기본소득이니까 뭐 1년 12달 다 준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고요. 이번에 일시적으로만. 간시적으로. 이슈를 좀 가장 좀 빨리 하고 또 가장 좀 실행하는 게 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항상. 네. 근데 본인의 또 철학이 기본소득이어가지고 더 여기 관심사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기본소득의 그 뭐랄까요 씨앗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았거든요. 청년수당을 이제 처음으로 도입한. 청년 기본수당.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남시장 시절에 맞습니다. 이제 그 도입한 장본인이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도입, 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 된다고 이제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이제 실행에 들어간 경우가 되는 거겠죠. 네. 문제는 이제 그 이 시도가 이후에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가. 그렇죠.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데요. 네. 그게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이때 재난기본소득 문제가 결론이 좀 내려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청와대가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스탠스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 사실상 결정된 것이고 뭐 재원 마련, 대상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앙정부가 좀 지자체장한테 좀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앞으로 먼저 나가주니까 퍼스트 펭귄이 된 겁니다. 퍼스트 펭귄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경남도 그렇고요, 서울도 그렇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아직 봐야 되겠지만 중앙정부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본소득의 원래 개념에 따르면 일률적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러니까 그 군민원 모두에게라고 하는 이게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자체별로 되면은 그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의 어떤 또 국민들은 그렇죠.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참고로 저는 경기도민이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10만 원 받으시는 거네요. 뭐 40만 원이죠. 가족이 이제 4명이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자랑하시는 아니 겁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웃이 같이 스튜디오 안에 3명인데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지자체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국 단위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려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관심사는 그러니까 사실은 재난과 기본소득이 합쳐진 이 용어가 적절하냐.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 이제 학술적인 어떤 그 토론 대상이니까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인 그러니까 긴급성을 띠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재난 상황을 넘어간 다음에도 이게 이제 하나 이제 계기가 되면서 그렇죠. 기본소득으로까지 일반적인 기본소득 이야기로까지 논의가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북유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논의하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스위스도 뭐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총선 청기노사에서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잠깐 이야기했던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반영된 건가요? 뭐 그렇진 않겠죠. 네, 아무튼 뭔가 상당히 어떤 이건 좀 중요한 하나의 그러니까 그 계기점에 도달을 해 있다. 이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나중에 대상도 좀 천편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그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거는 말도 못 붙이게 하던 그러니까 분위기에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긴급 재난 상황 때문에
그 어떤 불가피성이 인정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이제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겠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참에 이제 공론에 붙여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같은 경우는 긴급 구호자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긴급 구호자금이라고 하면서 4조를 이야기를 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이하에 대해서 또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으면서 또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차례로 어떤 그 양쪽의 입장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요. 조금씩 좀 그러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결이 좀 다른데 한번 좀 정리한 이런 계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4.15 총선 소식을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하고요. 여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이 어제 각각 비례대표 명단을 최고위 의결 그리고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1번은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고요. 네. 열린민주당의 비례 1번은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입니다. 네. 미래통합당도 어제 총선 마지막 경선지인 인천 연수라고 대구 달서갑의 공천을 확정했는데요. 인천 연수는 민경호 의원이 됐고 대구 달서갑은 홍석준 전 대구시 경제국장이 각각 승리했습니다. 양쪽 모두 이제 단수 공천했다가 번복을 해갖고 경선에 붙인 것이죠. 정말 특이한 지역이었고요. 구체적으로 민경호 의원이 원래 연수에서 컷오프 됐었잖아요. 그런데 민현주 전 의원이 단수천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경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경호 의원이 어제 기사회생을 했고요. 원래 이제 본인의 지역구니까. 네. 또 대구 달서갑도 특이한 게요. 원래는 현역 곽대원 의원이 컷오프되고 이두화 전 의원이 단수 추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경선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홍석준 전 국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호남 지역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검토했던 김무성 의원의 그 광주 차출도 무산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거의 막바지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 후보 등록이죠. 26, 27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27일까지 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거의 이제 그 번개발을 콩고 먹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단수를 했다가 예전 의원을 연수 같은 인선 연수 같은 경우는 유승민 계거든 민현주 의원이. 야,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민현주 의원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이렇게 단수 줬다가 다시 경선 묻혀가지고 다시 민경 의원이 되고 민경 의원의 뭐 누구를 떠나서 이런 모습이 지역구 주민들이 봤을 때 유권자들 봤을 때 참. 그러니까 이제 박준 변호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 이 경선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아닙니다. 경선 결과에 이제 지역 구민들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경선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그 문제 제기신 거고요. 미래통합당이 6시 반부터 긴급 최고위원회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오늘 지금? 네, 지금요. 왜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라는 관측입니다. 그래요? 네. 6시 반부터? 네. 지금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 된 거네요. 이게 지금 보셨지만 어젯밤에 긴급 소집했다가 정족수 미달로 못하고 지금 6시 반부터 이제 했다라는 이야기 뭔가 좀 긴급 안건이 있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바꾸려고 하나요?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공천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지금 상황에 긴급 소집해가지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뭐 기본소득 그렇죠.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공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이제 지역구 공천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미래통합당 이제 호남을 제외하고 미래통합당도 공천 완료했고. 호남도 사실 했는데요. 다 채우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그 지역구 공천은 이제 끝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례 명부도 거의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 끝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각 당의 어떤 공천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끝났는데 이제는 앞으로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례 정당에서 순위 받기 위해서 용지에서 비례 용지에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렇죠. 이제 비례 정당의 현역 의원 수를 몇 명으로 채울 것이냐 이 문제. 그 공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야, 번호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1번이 민생당이 좀 많이 깨진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미래 한국당 1번이 되거든요. 그럼 2번이 이제 더불어시민당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같이 2번이야지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눈치 싸움할 것 같아요. 덜 꿔주냐, 더 꿔주냐. 아이고. 사람인데 꿔준다 만다라는. 근데 이게 참 이게 그래 선거법 이게 참. 근데 뭐 꿔준다라는 표현도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유럽 축구 이런 데 보면 선수 임대를 임대하듯이. 그렇죠. 근데 어감은 안 좋아요. 그렇죠. 의원을 꿔준다. 차출 그러겠습니다. 일부러 꿔주기라고 씁니다. 더 비판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기자들이. 따옴표를 딱 이게 쳐서 뭡니까 이거 하려고 비판합니다. 꿔주니까.
참 아무튼 참 별의별 꼴을 다 보는 이번 선거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참 별의별 꼴을 다 보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문제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어제 공개를 했고요. 네. 조 씨 신상 공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네. 조금 이따 오전 8시에 경찰이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하는데요. 그때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찰은 조 씨가 특정인에 대한 보복 범죄를 청구받고 돈만 받아 가로채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도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도 파악 중인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박사방 운영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 8급 공무원? 네, 예. 그렇다고 하고요. 또 하나 어제 논란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 네. 텔레그램 N번방의 전 운영자 왓치맨에 대해서 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예. 이때 수원지검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왓치맨이라는 닉네임을 쓴 38세 전모 씨가 예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죄질이 나쁜 방식의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3년 6개월만 구형해서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지 무엇이겠느냐 해서 논란이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왓치맨 사건에 대해서 보강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몰카 촬영하고 네. 뭐 음란물 유통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처벌받다가 이 사건이 드러나니까 이게 텔레그램 N번방 때문에 기소가 됐던 건 아니고 아니면 딴 겁니다. 네. 본인이 직접 딴 데 가서 사진을 찍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당연히 그럼 따라붙는 그 궁금증이 수사 제대로 했냐? 그러니까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피의 사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쳤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수원지검. 그만큼 익명성이 보장된 거예요. 텔레그램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 병합을 할 거고요. 네.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구형했다가 다시 수사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합쳐서 다시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이고 구형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논란이 돼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좀 결심 공판까지 갔다가 네. 스톱. 좀 보강 수사에서 더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흔하진 않죠. 근데 법적으로는 뭐 가능한 얘기고요. 네. 다만 조금 미흡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이거 수사 새롭게.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릴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제 법원은 이제 계속 기다려줄 수는 있는 거고요. 법원 입장에서야 뭐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근데 거니까요. 이건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더 악질적인 범죄의 혐의가 드러났는데 네. 이걸 그냥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적은 것만 갖고 구형을 해가지고 선고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좀 수사 좀 그 더 튼실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도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좀 함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문제 N번방 사건 지금 사회적 파문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바로 이어서 관련된 인터뷰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진아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